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풍기 현상을 빚었고 도서관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곡성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한 대표는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원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 부서별로 전입 목표치를 할당하고 실적 관리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큰 성과 또한 없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비롯해 각종 체험 활동이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전국적으로 한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역 도서관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은 풍기 현상을 빚었고 시민들의 발길이 늘면서 도서관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도서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대여중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명까지로 제한된 예약 대기도 모두 채워져 있어 사실상 다음 달 말까지 대출이 어렵습니다. 관심 있어가지고 대출하러 왔는데 한강 작가 작품은 다 마감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작가의 작품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지역 도서관도 이른바 한강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상 후 첫 주말, 남구 한 도서관 방문객은 전주 주말 대비 27%, 대출 건수는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의 어린이실 방문객도 20% 증가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 문학에 대해서 더욱 관심 있게 또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서 방문했습니다. 한강 작품에 대한 관심이 독서 문화 전반으로 퍼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독서 문화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길목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현재의 강도로 이 열풍이 유지되기는 힘들겠죠.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열풍이 불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독서 문화의 저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전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목포 19도, 여수 22도 등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1도, 순천 25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이틀 만에 전남 곡성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열세 지역인 전남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진정성을 갖고 계속 찾겠다며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지역 중 가장 먼저 곡성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을 돌며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는 3.48%의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에도 뒤진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곡성을 첫 방문지로 찾았습니다. 또 진심을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곡성과 호남에 잘할 것이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습니다. 낙선한 최 후보 역시 좌절하지 않겠다며 2년 뒤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설명해야 되고 더 경청하고 더 설득해서 곡성 미래의 새로운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호남 동행위원회 출범에 이어 전례 없던 당대표의 낙선 인사 방문까지 국민의힘의 호남 챙기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결과 전남 지역 2곳 군수 재선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다른 야권이 선전하며 호남 정치의 경쟁 체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광주를 방문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와 개혁신당의 전국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광주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 네. 광주 어떤 일로 또 오셨고 어떤 일정들 보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광주는 슬픈 역사를 문화로 이렇게 승화시킨 정말 대단한 강한 도시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축제의 주인 것 같습니다. 뭐 한강 작가의 상도 있었지만 지금 김치 축제도 있고 비엔날레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여순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고향에 오듯이 개혁신당 식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제 뭐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또 지역구 의원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전국화 과정 또 지역에 대한 광역화 과정에 대한 각오 또 전략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수도권에 저희 당원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국 정당이 되지 않는다면 27년도에 본선거를 치룰 수권 정당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요. 우선은 저희 지방에 전국 그러니까 우리 광주 시당 위원장, 그러니까 시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달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움직이는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이제 8개의 시도당이 있고 그리고 2개의 또 시도당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61개의 당협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100개의 당협을 만들어서 점차 확장되면서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고요. 다음 달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중간고사 잘 보고 진짜 시험 치른 또 기말고사 26년도에 잘 봐서 또 27년도에 본고사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기말고사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개혁신당 후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도 좀 밝혀주시죠. 네, 저희는 월세살이 하는 사람 아니면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도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들이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사실 이 거대 양당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이 호남 지역에서는 보수세가 약간 있는 저희 개혁신당이 어떠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갖고 계시는데 저는 영광에서 아주 큰 의미 있는 이번에 선거가 됐기 때문에 2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한번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저희 당협위원장들이 뛰는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후보를 좀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위탁한 전남 종가음식 복원 사업에서 일어난 계약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종가음식 복원 사업 연구 용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진흥원 자체 조사를 지켜본 뒤 다음 주에 본감사 착수 여부와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가동 재개발조합이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재매입 절차에 나섭니다. 신가동 재개발조합은 지난 17일까지 진행될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오늘 다시 입찰 재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앞선 시공사인 빛고을 드림사업단과 일반 분양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고 대체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장흥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 부서별로 전입 목표치를 할당하고 실적 관리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 군청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데다 별다른 성과도 없어 잡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이 각 부서에 전입시켜야 할 인구를 할당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건 올해 4월부터입니다. 전입 목표치인 950명을 각 부서에 할당했고
분기별로 실적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전입 실적 한 명당 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기 위해 추경 예산도 세웠습니다. 전입 실적 우수 직원에게는 특별 휴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직원들이 이런 위기의식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 인구를 늘려봤자 평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전이 부작용이 큰 탓에 전남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인위적 인구 늘리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이것을 시도해 본 결과 이게 일시적으로 인구가 잠시 늘었다가 다시 자기 본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일부 그 실적 채우기 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장흥군이 모든 부서에 할당한 950명 중 지난달까지 129명을 유치해 달성률은 14%에 불과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가 시작돼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가을 축제들을 강동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를 주제로 한 한평 국향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국화꽃 사이에 핀 핑크뮬리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직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아 아쉽지만 일주일 뒤부터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꽃들이랑 이런 조형물들이 멋있으니까 이게 좋죠. 꽃이 활짝 피면 한번 다시 더 와야 되겠습니다. 13척대 133척. 이순신 장군의 신화를 기리는 명랑대첩이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에서 재현됩니다. 올해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마치 420여 년 전 당시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해군 의장대 공연과 해경의 해상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있지만 또 이제 여기에 진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나오는 진도에서 나오는 특산품도 있고 하여튼 구경거리, 먹거리 아주 다 좋네요. 목포 근대역사공원 일원에서는 100년의 시간 여행을 통해 목포의 근대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동서양 의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막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가을 축제들이 전남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곡성 심청 어린이 대축제와 전남 캠핑 관광박람회, 그리고 강진만의 춤추는 갈대축제와 영암 얼출산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11월에는 해남 미남축제와 보성 벌교 꼬막축제, 공유자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점차 깊어가는 가을, 광주 전남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가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